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영롱 앵커, 예. 저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겠어요. 뜬금없이 왜 보약이요? 아니 밥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겨울철 다가오니까 미리 좀 체력 좀 보강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좀 허해진 거예요. 예, 호해졌습니다. 우리 방송의 주 시청자층이 한 4, 5, 60대라는 걸 감안하면 얘기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죠. 경노할 일이죠. 뭐 벌써 보약이냐. 그런데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에 뭔가 좀 허하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 그리고 이제 찬바람 솔솔 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또 시장과 연계해서 보자면 워낙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요즘 시장도 근근히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중국의 경제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죠. 브렉시트 계속 엎어지고 있죠. 하다 보니 어디서 진짜 보약 같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참 고민되는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장도 한 첩 지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철에 웃느냐 우느냐는 지금 바로 결정됩니다. 저희 2PM에서 보약 냄새 폴폴 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해봅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뭐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3분기 GDP 발표도 앞두고 있고. 저는 요거요. 진경의 종목 천장은 어디까지 또 신고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본방 사수하신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아니 또 신고가 가니까. 네, 안 짚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경의 종목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뭐부터 할까요? 2080? 예, 2080. 치약 이름 아닌가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절묘하게 숫자가 좀 그렇게 맞길래 한번 2080이라고 지어봤는데 시장이 2100선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게 올라가질 못해요. 대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 한 2080선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2020선에 대한 지지는 또 해줍니다. 그게 연기금의 매수든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한 약화 때문이든 그러면 새로운 박스권이 또 형성되나라는 또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도 사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이게 개인의 매수세든 혹은 다른 이유든 환율의 하락이든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권을 좀 유지해주다 보니까 이게 참 재미없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박스권 투자를 다시 한번 감행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시장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박스피 우리 진짜 지긋지긋하고 싫어하지만 네. 또 연말 앞두고 나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톱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시장 얘기로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대세는 나야 나 나야 나. 아니 오늘 5G 관련주 흐름 보시면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네. 대표 주작격이었던 KMW나 오이솔루션은 하락하는 한편 대세는 나야 나 외치기라도 하는 듯 이 서진시스템과 와이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5G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멘텀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진시스템은 폴더블폰 전기차에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와이솔의 모멘텀은 5G 스마트폰입니다. 내년에 5G 스마트폰이 개화기를 거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파수 필터를 만들고 있는 와이솔 수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도 3% 강세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진시스템, 와이솔 둘 다 좋아 보이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데 둘 중에 어떤 종목으로 선택권 좁히면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도 키워드 꼽는 거 보면 은근히 5G 종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 핫하잖아요. 네, 오를 때 네. 떨어질 때 많이 짚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키워드는 뭐예요? 제가- 모멘텀 대 외국인. 그러니까 되게 좀 미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모멘텀이랑 외국인이랑 싸우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수급이 깡패라고 외국인이 이길 것 같다는.
딱 그거예요. 맞아요? SK 하이닉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내년 초부터 살아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기사 통해서 그 아이폰 11과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가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최근 흐름이 좋지 않죠. 외국인이 엄청 팝니다.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K 하이닉스이기도 하고 물론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좋게 말하는 전망하고 외국인의 이런 꼬인 수급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택해서 과연 픽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꼽아봤어요. 마지막 키워드 실현의 계절입니다. 10월에 이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예,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4분기까지도 실적이 전망이 우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달 수장까지 바꿔가면서 고강도 조직 개편을 꽤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분간 실현의 계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까지도 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4분기 기대는커녕 내년도 힘들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OLED로의 체제 개편, 이 성질 개편에 과연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내년부터는 바닥론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한편에서 들고 있는데 이쪽에 표를 줘도 되는지 궁금해서 LG 디스플레이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현재는 3.93% 실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 자,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의 통큰 투자 기대감도 있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권역에 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투자 전략까지 도와주시죠. 네,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OLED와 그리고 LCD 이런 그 양분화된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LCD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MS를 셰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버전인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LCD의 어느 정도의 판관비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치기 게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행보는 OLED 쪽에 어떻게 보면 일장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2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14,000원대까지 주가가 붕괴가 되면서 하락한 이유도 이러한 그 산업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시장 반응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현재 QD OLED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형 TV 쪽에서는 OLED 쪽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상업화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는 관심권에서 좀 제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장 양분화가 이루어진 뒤에 그 뒤에 이제 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지금 시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는 좀 관심에서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엄격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관심권 밖으로 밀어내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여서 전문가들이 못 버리고 좋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투자 매력도가 없는 건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D램 쪽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D램 관련된 비메모리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7년에 기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애플이 매출이라든지 출하량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만큼 그만큼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세가 역성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낸드와 그리고 D램 쪽에 어느 정도 특정화된 영역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산업입니다. D램의 경우에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MS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짜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PBR 밸류, 그러니까 즉 청산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싸졌냐,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이 아무리 팔고 있지만 기관이 또 매수세에 나서면서 그런 부분에서 시총 상위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면 실적과 관계없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 모멘텀보다는 향후에 있을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그 유동성 장세에 대비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7만 원 이상 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서 그런 박스권 매매 전략에서 차익 실현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냐 Y솔이냐, 제2의 KMW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금 시점 들어가도 되는 종목 보이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실적의 모멘텀을 두자면 서진 시스템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적극적인 그런 그 메인 하드웨어 부품보다는 그런 삼성전자의 부품향, 그리고 자동차 부품향, 그리고 ESS 쪽의 부품에 대한 납품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증가한 7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베트남 쪽에서는 지금 현재 축구장 30배 크기만큼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물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Y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필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미국발 발주에 의해서 이해졌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멀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선 시스템의 경우에는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앞서서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시면서도 잠깐 나온 건데, 그러면 어떤 양적 완화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붐업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시장 전망과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겠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스몰 딜로서 다음 달에 열릴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완만한 합의, 그리고 지금 10월 말에 열릴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10월, 11월 정도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자산 매입 중단이라든지 오히려 리퍼본드에 대한 이런 그쪽으로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양적 완화를 풀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흘러나올 자금들이 좀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머징 마켓까지 자금이 유입될 걸로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2080선을 지키느냐 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 대외 불확실성 속에 이게 확실성이 있느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만약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든지 오히려 주가가 부진할 때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만약에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따른 수혜 전망, 코스피 2100선도 추후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키워드 파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